네, 이제 11월이 되면서 많은 팀들마다 변화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FA 시즌을 이제 돌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2차 드래프트의 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수요일에 KBO 2차 드래프트가 2년 만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길을 터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팀마다 이제 1, 3년차 선수들은 좀 보호가 되면서 자동 보호가 되면서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군보류 4년차 선수들까지 좀 더 보호를 하면서 자동 보호되는 선수들이 좀 늘어나는 규정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라운드 지명되는 선수한테 양도금 4억 이렇게 팀에 줘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팀마다 어떤 선수들을 보호를 할 것인가 해서 35인을 이제 보호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보호 명단을 짜는 게 팀들마다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이제 두산의 보호 명단에 들어가는 선수는 어떤 선수들이 있을 것인가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은 제 주관적인 이제 의견이 들어간 거니까 사실 의견이 여러분들과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나왔는데 오늘 명단에 제가 예상이라고 해서 올라간 명단이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2차 드래프트 날 이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예상 보호 명단은 뭐 온전히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KBO 2차 드래프트 11월 19일 수요일에 개최되고요. 그래서 두산은 2025년 시즌에 올 시즌에 9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위 3개 팀은 이제 리그 평준화를 위해서 최대 5라운드까지 지명권이 확보가 됩니다. 이거는 약간 많이 기회를 주는데 그만큼 이제 못하니까 니네 더 가져가 이런 느낌이라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5라운드까지 지명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2차 드래프트가 사실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35인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선수를 뽑아오기가 좀 쉽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번 2차 드래프트 때 김기현 선수를 이제 1라운드에 발탁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양도금 4억 원에 굉장히 좋은 선수를 LG 트윈스로 데려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백업 포수를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런 선수가 또 나올까는 사실은 조금 확률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선수들이나 이제 뭐 이 선수 이적하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이따가 명단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보호 명단에 포함되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망주들 1, 3년차, 군보류 4년차까지는 다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선수들을 35인 안에 묶는 게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금 그 명단이 좀 널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1, 3년차 선수는 물론이고 군보류 4년차 선수까지 자동 보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드래프트가 생겨난 시점이 이제 9개 구단 체계가 되면서 NC 다이노스가 이제 신설이 됐을 때인데 그때 사실 이제 두산 베어스의 이재학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두산이 매번 2차 드래프트 때마다 그때부터 있었던 2차 드래프트 때마다 계속해서 유망주를 거의 라운드 끝까지 계속 뺏겼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계속 뺏기면서 출혈이 가장 많은 팀이었는데 뭐 두산 베어스랑 그 다음에 히어로즈 정도였는데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가장 2차 드래프트로 손해를 가장 많이 봤던 팀이고 뭐 그 과정 중에 18년도였나요? 그러니까 오늘 썸네일에 나왔던 신민재 선수 사실 LG 트윈스로 좀 이적을 하면서 이제 그때도 물론 이제 신민재 선수가 지금처럼의 존재감이 아니었지만 지금 굉장히 LG 트윈스에서 뭐 국대까지 발탁될 정도로 우승의 주역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차 드래프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들 잘 뽑으면 정말 팀의 주역이 되기도 하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산은 지금은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선수를 굉장히 좋은 유망주를 뺏길까 하는 정도의 뎁스를 갖고 있는 팀은 냉정하게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보호 선수들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1, 3년차 되는 선수들을 좀 알아보면 지금 이번에 올해 또 방출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선수들 중에서 좀 알아보면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수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군대에 있다고 모두가 그냥 자동 보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연차가 좀 쌓인 선수들은 이제 따로 보호를 해야 되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에 있지만 뭐 현역이든 상무나 뭐 이런 군대에 있든지 간에 이제 1, 3년차 안에 들어가거나 군보류 4년차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규 선수 있고요. 그래서 김유성 선수, 김태견 선수, 김한중 선수, 양재훈, 박지호, 최민석, 최준호, 홍민규, 황희찬, 김지훈, 장우진 그리고 이제 현역 입대해 있는 백승우, 김무빈, 김태원 선수 이 3명의 선수가 지금 현역 입대해져 있는데 이 선수들까지 총 15명의 투수가 1, 3년차로 자동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군보류 이력 4년차를 갖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윤태호 선수 여러분들 이제 올 시즌에 거의 막판에 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윤태호 선수 군보류 이력 4년차
13년차 선수로서 자동 보호가 되고요. 그래서 FA를 선언하면 이제 또 자동 보호 선수가 되는데, 이영하, 최원준, 홍건희 선수가 이제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옵트아웃을 선언하면 자동 보호 선수가 되는데, 이 FA를 그래서 전략적으로 2차 드래프트가 있거나 이런 시기에는 구단에서 FA를 오히려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FA를 시킨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시기에는 FA를 구단마다 좀 많이 선수들이 하게 하는 편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옵트아웃으로 FA를 선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아마 구단하고의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홍건희 선수가 FA를 선언하면 보호선수 명단에 한 명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영하 선수도 그렇고 최원준 선수도 그렇고 높은 확률로 FA 선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건희 선수도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3명이 다 자동 보호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포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류현준, 박민준, 그리고 김성재 선수까지 이제 있고 13년차 보호가 되고, 윤준호 선수가 이제 상무에 있는데 이 선수도 13년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3년 저희가 지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무에 있지만 자동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까지 포수 명단 자동 보호가 되고요. 천현재 선수가 사실은 이제 외야로 전향을 하느냐 포수를 계속 보느냐 뭐 이제 구단 내에서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군보류 이력 4년차 선수로 어쨌든 일단은 포수 명단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천현재 선수까지 자동 보호가 됩니다. 야수로 또 넘어오면 13년차는 김준상, 박준순, 김민석, 전다민, 여동건, 이선우, 임종성, 이한별, 한다현, 주양준, 최우혁, 그리고 이제 현역 선수들, 현재 지금 군대 현역으로 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임서준, 김문수, 손율기까지 해서 총 14명 이렇게 자동보호 야수 13년차 선수들이 있고, 군보류 이력 4년차 선수들이 있는데 김동준하고 신민철 선수가 총 2명 선수가 군보류 이력 4년차로 이렇게 자동보호가 되고요. 그래서 FA가 또 이제 저희 2명이 있죠. 야수가 김재원 선수, 조수행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까지는 이제 자동 보호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FA 재계약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투수 3명, 야수 2명, 김재현, 조수행까지는 자동 보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자동 보호가 되는데, 이걸 명단을 보니까 확실히 팀이 굉장히 젊다라는 걸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보호가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로 35인 안에 보호해야 될 선수들이 누군가를 좀 알아보면은, 이제 선수들도 이제 무조건 보호해야 될 선수가 있고 그 경계선에 있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주관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선수를 일단 투수부터 한번 봐볼게요. 일단 곽빈 선수는 뭐 거의 무조건 보호해야 될 것 같고, 김정우, 박신지, 박정수, 그리고 재환유 선수, 박치국, 이교훈 자완이니까 뭐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이병헌, 최승용, 최지강, 김동주, 지금 상무에 있는 김동주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는 우리가 11명은 무조건 보호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김호준 선수도 사실 자완이기 때문에 좀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일단은 무조건 보호에는 일단은 뺐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죠. 김호준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 좀 경계선에 있다고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명단 보면은 추가 예상 보호라고 해놨는데 여기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좀 보호가 될 것 같긴 한데, 김명신, 김호준, 최종인, 이주엽, 그러니까 이주엽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1차 지명이기 때문에 이게 35명이 좀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1차 지명을 일단 긁어보는 차원에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최우인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김민석 선수랑 추재현 선수 올 때 같이 롯데에서 온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뭐 마무리 캠프에서도 좀 좋은 상황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좀 긁어보는 상황으로는 좀 좋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좀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넣어봤고, 이원재 선수나 김영현 선수 같은 경우는 KT에서 허경민 선수, 보상 선수로 온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상무에 지금 있긴 한데 이 자동 보호가 안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까지 넣었어요. 7명 해서 총 투수 예상 보호를 제가 18명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만약에 홍건희 선수가 그냥 FA 선언을 포기하고 되면 홍건희 선수를 이제 보호 선수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홍건희 선수가 자동보호 명단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18명 정도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포수로 가면 일단은 포수 쪽은 그냥 무조건 보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양의지, 김기현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박성재 선수는 사실 지금 1루로 이제 포변을 좀 하는 상황이라고도 좀 보여지는데, 박성재 선수는 어쨌든 1루든 포수든 일단 포수 명단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포수 쪽 라인업은 그냥 3명 다 무조건 보호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여기 이제 보호하지 않는 선수들이 있다가 미보호 선수 명단에 들어갔는데, 그 선수들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수 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무조건 보호 선수들 강승호, 박계범, 박지훈, 안지석, 이유찬, 김대한, 김인태, 정수빈, 추재현, 홍성우, 오명진 이렇게 이제 11명 뽑아왔거든요. 뭐 김대한 열받는데 풀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 무조건 보호 명단에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인이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일단 풀었을 때 무조건 다른 팀이 데리고 가는 것 같은 선수들은 무조건 묶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김대한 선수를 풀자고 하시는 분들 사실 홧김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추가 예상 보호로는 3명 이제 김민혁, 박준영, 양석환인데 사실 여기도 거의 무조건 보호 쪽인데 양석환 선수 얘기가 사실 좀 많죠. 몸값이 좀 세기 때문에 셀러리캡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양석환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사실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35인이 있다. 미보호 명단 보면 아시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구단 차원에서는 좀 널널한 상황인데 양석환 선수를 풀고 가는 거는 좀 모험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단의 뭐 전략 차원으로는 뭐 셀러리 캡이나 뭐 몸값을 덜어내는 차원에서는 없는 경우에서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거포 1루수 거포 우타 자원을 2차 드래프트로 풀기는 굉장히 팀에서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김민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준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3명의 선수도 아마 너무 무난하게 보호 선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수는 측은 뭐 포수까지 포함하면 17명이겠지만 어쨌든 야수 그러니까 포수 빼고 야수는 14명 그래서 총 14명, 3명, 18명 해서 이렇게 35명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건희 선수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홍건희 선수에 따라서 한 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예상 미보호 명단을 추려보니까 이제 고효준 선수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 어떻게 보면 포인트 활약을 좀 잘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보호 명단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자체가 일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데려갈 수 있는 확률이 또 사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후순위 라운드로 지명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정말로 원포인트로 자완 불펜이 절실한 팀에서는 데려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도희준 선수라든지 김도윤, 박웅 선수가 좀 예상 미보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다른 팀에서 좀 데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라고 보면은 장승현 선수, 장승현 포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즉시전력감의 포수를 원하는 팀에 있다면 장승현 포수가 좀 팀을 이적하게 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일단은 어쨌든 뭐 경력이 뛰어난 포수기도 하고 경기에 나간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장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두산에서 자리를 차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길을 터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드래프트랑 취지가 제일 맞거든요. 그래서 장승현 선수를 보호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이제 남은 선수 커리어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두산의 지금 상황이 윤준호 선수도 이제 제대하고 돌아오는 상황이고 김기현 선수도 백업 포수로 있고 이런 상황이고 양의지 선수가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장승현 선수가 지금 와서 자리를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장승현 선수의 길을 터주게 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장규빈 선수도 좀 마찬가지고 야수 쪽에서 보면 이제 지강혁 선수라든지 양현진 선수도 미보호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양현진 선수는 개인적으로 뭐 권희 선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투수로도 포변을 한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하긴 하는데 일단 이런 선수들이 아마 미보호 명단에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2차 드래프트가 이번에 특히나 올 시즌 2차 드래프트는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주목되는 인재는 많이 없다라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큰 느낌의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번외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상 외로 뭐 양석환 선수를 뭐 셀캡이나 뭐 이런 몸값을 덜어내기 위해서 미보호 명단에 넣는다던가 했을 이런 약간 한번 틀어서 생각하는 경우의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타 팀에서도 몸값 높은 선수들을 의외로 미보호 명단에 넣고 딴 팀이 데려가기를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알짜배기 선수들이 좀 이적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좀 전망인데 그래서 FA랑 이게 상황들이 좀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드래프트로 팀들이 어떻게 전력 보강이 되고 또 아시아 쿼터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아시아 쿼터로도 어떻게 보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FA 협상도 좀 맞물려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두산 베어스의 어떤 예상 보호 명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스토브리그 두산 베어스 스토브리그 소식들 또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